네, 안녕하세요. 11월 19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탈리아 축구의 레전드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에리가 인생의 2막이 열렸습니다. 이탈리아 축구의 전설 크리스티안 비에리가 축구 은퇴 후 새 직업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DJ가 되었고 2009년 은퇴한 그는 45세의 나이에 클럽 DJ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별명을 따서 닉네임을 티미보보, 티미보보라는 이름으로 투어를 하고 다니고 있으며 베리 화이트, 아바 및 다른 1970년대 음악을 리믹스하고 히트곡들을 연주해서 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티미보보가 과거에 예술 쪽에도 많은 도전을 했었는데 지난 2012년도에는 스트릭틀리 컴 댄싱 이탈리아 버전에도 출연을 했으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댄싱 위더 스타처럼 봐야 되나? 이런 것도 했나봐요. 네. 나름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에 도전한다라는 게 멋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붙여 핸서 붙여 핸서 여기 써있잖아요. 보보 티미 보보 이 로고까지도 있나 보네. 이게 뭐지? 뭐 어떤 로고인지는 모르겠지만 로이킨이 뽑은 맨유의 역대 베스트 11입니다. 1993-94 시즌부터 2005 2006 시즌까지 맨유에서 총 480경기 51골을 기록한 키는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자신이 역대 베스트 11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공격수에는 반니, 호날두, 칸토나, 미드필더에는 자신 넣고 로이킨, 베컴, 포린스, 수비수에는 야프스탐, 게리 펠리스터, 데니스 어윈, 폴 파커. 완전 그냥 예전 그 베컴보다도 더 예전 칸토나 시절, 칸토나보다 전 시절도 있죠. 심지어 지금 거의 수비수에는 제일 나중에 들어온 게 야프스탐이니까. 골키퍼에는 뭐 다들 인정하실 만한 슈마이켈이 있습니다. 맨유의 또 다른 전설 라이언 긱스, 폴 스콜스, 게리 네빌 등은 제외가 되었는데 키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고 싶다며 말하길 나는 긱스가 훌륭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수를 한 명 뽑아야 되는데 호날두를 그 자리에서 뺄 수가 있을까? 베컴을 뺄 수가 있을까? 라며 이들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 꼰대형인데요. 아일랜드 꼰대. 아일랜드들이 성격 장난 없다고. 빠꾸 없어요. 흔히 말하는. 예전에 맨유에 있을 때도 퍼거슨 보고 아니 애들을 이렇게 기아 빠지게 키우면 됩니까? 해가지고 이거 맨유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승질내가지고 퍼거슨한테 욕먹고 그러면서 나갔잖아 마지막에 안 좋게. 오래 뛰었는데 이건 맨유가 아니야. 씨. 라코르면서 웃어 이 새끼들 하면서 막 차렷 박지성 원래 좀 그런 사고 안 친 스타일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로이킴 왔으면은 깜짝 놀라지. 포그바 보면은 노래를 들어? 하면서 그냥 날라가지.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퍼디난드가 리즈에서 처음으로 맨유 연습 경기하러 왔는데 연습구장에 그냥 연습하다가 볼 전개하다 잠깐 뒤로 줬는데 거기서 로이킨이 자기 혼자 그냥 경기 중에 이 미친놈아 갑자기 백패스를 줘? 네가 여기서 전진 패스 안 하면은 우리가 골 하나 넣을 수 있는 거 못 넣어. 너 여기서 백패스 왜 했어? 퍼디는 놀라가지고 아니 그냥 가다가 전 백패스 한 번 한 건데 이 미친놈아 너 여기서 네가 백패스 하는 바람에 우리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길 놓쳤어. 너 어떡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쏘아붙이니까 퍼젠드가 그랬대잖아요. 이 미친놈 뭐지? 속으로 막 이 또라이 뭐지? 얘를 어떻게 맨날 보지? 진짜 이 생각했대요. 본인이 직접 말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시는 안 하긴 했는데 나중에 자신이 이제 로이킨 같이 노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맨유 정신 그런 축구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빼패스가 없다, 빠꾸 없다. 전진하는 게 맨유다. 뭐 이러한 정신을 그냥 자기도 느꼈다고 하는데 자기도 늙어보고 뒤에서 보니까 뭐 그랬겠지.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로 잘 해석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진짜 좀 너무 어이가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 이제 세대가 사실상 박지성까지 가지만 박지성은 그런 걸 왈가왈부하는 스타일 아니고 되게 좋게 애들러 말하는 스타일이고 빠꼼시 말하는 뭐 스콜스나 네빌이나 퍼디난드는 맨날 욕하잖아요. 아 저거 맨유 축구 아닌데 저기 돈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정신이 있다고. 그 있잖아요. 우리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막 그때 어인 형이 여기서 말하는 뭐 어인이나 아까 말했던 수비수에 뭐 스탐이나 폴파커나 그때는 꼰대들이 워낙 많았지. 그 잉글랜드 축구 자체,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꼰대 축구였는데.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남의 축구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남들이 뭐 스페인에서 패스 축구를 하던 이탈리아가 수비 축구를 하던 상관없어. 우리는 무조건 롱킥 롱볼 그냥 무조건 이거만 한다. 그 와중에서는 퍼디난드가 잘 짜여진 축구를 했으니까 다행이지만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사실 되게 거칠고 약간 그런 축구만 많이 했죠. 지금이 많이 달라졌지. 많은 각 나라에서 좋은 감독들이 오면서 축구 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질라탄이 그 자기 다큐멘터리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질라탄이 1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질라탄 친구 동료가 질라탄한테 너 프리미어 리그는 뭐 안 가고 싶냐 하니까 잉글랜드 하더니 거기 재미없잖아. 딱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축구 보면서. 그 당시는 워낙 이탈리아가 강세였기 때문에 질라탄이 어렸을 때는 자기는 무조건 이탈리아 가고 싶다 하더라고. 다음은 호날두가 프리킥 스페셜리스트가 맞을까라는 현지 기사의 제목인데 누구인가? 누가 호날두를 프리킥 전문가라고 소리를 내었는가? 이탈리아 언론 따르면 그건 옳지 않은 이야기며 호날두와 유벤투스에 있는 다른 프리킥 스페셜리스트의 스탯을 살펴보면 호날두의 성공률은 유벤투스에서 6.5%인 반면에 피아니치는 14.5%, 디발라는 성공률이 20%인데 이 중 호날두의 스탯이 가장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호날두가 유벤투스에서 얼마나 프리킥을 고정해서 차는지 모르겠는데 디발라도 잘 차고 피아니치도 잘 차고 호날두는 조금 근데 호날두가 이 중요한 경기에 가끔씩 하나 넣는 게 임팩트가 좀 빡 오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뭐 이제 호날두가 정확도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스페인 있을 때부터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계속 되었던 부분이죠. 자기도 옛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좀 이렇게 피해주는 것 같고 옛날에는 무조건 가까이만 와도 막 베일이 근처 뒤에만 서 있어도 기분 나빠가지고 눈 막 이렇게 막 눈 튀어나올 것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요즘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뒤에 서 있어도 뭐라 안 해. 안 주지만. 옛날 베일 한번 차고 싶어가지고 한번 차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옆에서 막 앞에서 눈 그렇게 뜨고 있잖아 막. 못 봤어요 그거? 분데스리가 이달의 선수로 제이든 산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신성 제이든 산초가 분데스리가 10월 이달의 선수상에 뽑혔습니다. 분데스리가 10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는 루카 요비치 뭐 경기당 한 골, 하키미는 레알에서 임대 와서 뭐 지금 뭐 주구장창 잘해주고 있고 요나스 호프만 메넨글라드바흐 그다음에 프랑크푸르트의 세바스티안 할러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치히의 할스텐베르크까지 같은 후보에 있었는데 제이든 산초가 그러니까 잉글랜드에 살지만 잉글랜드에서 향수병을 느끼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향수병이 걸려서 외국으로 나가는 스타일. 정말 아주 대단한 스타일. 언제 봐도 이런 병명은 참 내가 여기서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향수병 걸려가지고 뭐 일본 간 거지 뭐. 아우. 그렇죠. 호날두 관리야.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말했잖아. 아직도 제일 먼저 제일 늦게 간다고 하는데 호날두를 관리적인 부분에서 뭐 말할 수 있는 게 있나? 없지. 그게 또라이라고. 네. 그게 무슨 소리야가 아니라 그래서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맨시티에서 나가고 싶어 했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내 안 거치고 얘기 말 해버리니까 헛소리 하는 거지.
8천만 파운드 1165억의 그림을 판매한 토트넘의 회장 레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돈을 단 1원도 쓰지 않으며 그 어떠한 선수도 영입하지 않은 토트넘인데, 이번에 토트넘의 회장인 레비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인 예술가의 초상을 1165억에 판매를 했으며, 이 기사를 접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은 드디어 이 돈을 가지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쓸 수가 있는 것인가? 포체티노 감독이 진정했으면 좋겠다. 이 그림을 팔았다고 해서 포체티노 감독에게는 돈이 돌아가지 않을 테니, 이러한 대다수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별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근데 이거 뭐 개인 그림인데 이걸 팔았다고 해서 왜 구단했어? 구단 그림도 아니고 개인 그림인데. 난 그림을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문화적인 걸 좀 많이 접했어야 되는데 이게 1,000억이 넘어가? 이 이 화가가 엄청 대단하신 분이겠죠? 이거 좀 알아야 되는데 참 진짜. 가제타의 소식에 따르면 인터밀란은 FFP 징계로 페리시치를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밀란의 FFP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클럽은 지난 시즌처럼 2019년 6월 말까지 5천만 유로의 자본 이득을 달성을 해야 합니다. 고로 큰 판매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페리시치가 이 중 가장 쉬운 매각 대상이 될 것이며, 7월부터는 이 선수가 이적설에 계속 대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징계가 아니라 이 유럽에서는 FFP 번만큼 쓴다. 근데 지금 인터밀란이 번만큼 쓴 게 아니라 번 것보다 더 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이또이를 맞춰야 되니까 그 또이또이 맞추려고 5천만 유로의 이 이득금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이제 징계를 먹는 거지. 파리와 맨시티는 먹지 않았지만 얘는 바로 먹을 수 있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네. 케니 달글리시는 오늘 웨일즈로부터 기사자기를 수여받았습니다. 리버풀의 레전드 케니 달글리시 경이 경기장 안팎에서의 훌륭한 커리어에 대한 인정으로 웨일즈의 기사자기를 수여받았고, 달글리시는 리버풀에 있던 7년 동안 3번의 유러피안컵 트로피를 들어 올렸으며, 리버풀 감독으로 1부 리그 우승, 프리미어리그 나중에 했어야 되는데 1부 리그 우승, 블랙번 로버스의 감독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 또한 이루어낸 바가 있었고, 저때 블랙번 로버스는 시어러가 있었을 때일 거야 아마. 네. 달글리시 경은 힐스보로 참사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재단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내인 마리나 여사와 함께 1,000만 파운드 145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한 바가 있는 부부이기도 합니다. 기사 자기를 수여받을 것이라는 발표는 지난 6월에도 있었고, 당시 달글리시는 이 기사 자기를 받아야 한다라는 편지를 받고 세금 관련 편지인 줄 알았지만, 네, 이 자기를 수여하겠다라는 편지여서 너무나도 놀랐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단장은 우스만 덴벨레가 현재 적응 중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이 나오고 있으며,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팀을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바르셀로나 단장인 펩세구라는 카데나세르 언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잉글랜드 언론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면 잉글랜드 언론에게 물어보십시오. 리버풀에 관련 정보가 생겼다면 그것 또한 리버풀에 물어보면 되지 않느냐. 오늘까지 우리는 덴벨레에게 관련된 아무것도 없으며 우린 지금의 형식 구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우리가 덴벨레의 에이전트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3명의 다른 대변인들과 3번의 회의를 했고 내가 하는 일 자체가 회의다. 다른 게 없다. 우리는
현재 덴벨레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얘를 왜 영입한지 모르겠다. 네이마르가 나갔으니까, 갑자기 네이마르가 나갔으니까 네. 그냥 데려와야 되는 선수가 없었죠. 그 당시 다 안 팔려고 했었고, 너무 급하게 나갔다 보니까 급하게 데려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상대가 정말 혹할 만한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덴벨레가 이제 같이 마침 네. 또 바르셀로나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스탯도 양호하고 해요. 근데 이제 경기력적으로 보면은 참 스페인 리그에 안 맞는 스타일이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당장 진짜 팔 마음 있는 건지 아니면 엄프라는 건지. 라니에리는 풀럼이 강등을 피하려거든 어떠한 기적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클라우디오 라니에리는 풀럼 감독을 대체한 후 풀럼 팬들에게 이번 시즌 어떠한 기적도 기대하지 말라. 전 감독인 요카노비치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12경기에서 승점을 단 5점만을 따냈으며, 라니에리는 2016년 레스터 시티를 우승시키며 스포츠 역사에 위대한 한 획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지만 라니에리는 이번 시즌 풀럼이 강등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아닌 실력으로 일어서야 한다라고 경고하며 팬들에게도 많이 경기장 찾아와 줄 것을 당부했고, 선수들에게도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된다라고 네, 말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라니에리가 다시금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왔죠. 네. 원래 라니에리보다는 벵거를 먼저 데리고 싶어서 물어봤지만, 벵거는 나는 아스날 아닌 클럽은 가지 않겠소! 라고 말해가지고 네. 벤치 먹어서 라니에리가 왔죠. 파리 생제르맹이 램지 영입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파리가 램지 영입 경쟁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27살의 웨일즈 국가대표 선수는 이번 여름에 계약이 만료가 되며, 어제 램지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간다라는 이적설이 떴었지만 파리 또한 이 이적에 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언론인 파리 유나이티드에 따르면 이 프랑스 팀은 이미 선수의 대변인들과 만났다고 하며, 그리고 다른 기사에 따르면 아스날은 이번 겨울에 빅 오퍼가 아니면 절대로 램지를 놔줄 생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파리 감독인 투엘은 계속해서 이 램지 건으로 램지를 알기 위해서 벵거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램지도 그 대화의 주제 중 하나였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빅클럽들이 램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 공사잖아요. 공사. 선수를 영입은 해야 되는데, 일단 공사 선수 들어오면은 FFP에 영향을 주지 않고 네, 죽음만 맞춰주면 되니까. 그럼 다른 선수 한 명을 영입해도 한 명은 이제 공사로 내려올 수 있다면 램지 괜찮은 선수예요. 네, 진짜 공격력 좋은 선수입니다. 얘는 딱 그 말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박스 안까지 가서 절대 슈팅 때리지 마라 까지만 말해줘야 돼요. 박스 근처까지만 올라가라, 거기서 패스해라,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냅두면은 난리 납니다. 저는 뭐 램지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진짜 계속해서 그 잉글랜드 내에 남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좋은 클럽들이 오퍼를 주면은 좀 고민될 것 같아요, 스스로가. 커리어를 생각하는데 안 갈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쌍둥이를 낳은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 애기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해외 생활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지, 갈지도. 유럽은 가까우니까. 지구촌은 하나예요. 악셀 비첼은 도르트문트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도르트문트 팬들은 악셀 비첼의 활약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팀 모토를 되새겼을 겁니다. 도르트문트와 악셀 비첼의 만남은 서로에게 윈윈이 되었으며, 팬들은 그가 활약한 첫 경기에서부터 그에게 사랑에 빠졌고, 이 벨기에 선수 역시 도르트문트를 자신의 집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악셀 비첼이 말하길,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것은 제 축구 경력에서 아주 가장 완벽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여기보다 더 좋은 선수들과 함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도 고향과 가깝기 때문에 모든 게 저에게는 다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군. 이곳은 제게 집처럼 느껴진다고 말하며 도르트문트에서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악셀 비첼의 이번 시즌 주요 스탯을 보면 리그 출장 11경기, 선발 10경기, 총 뛴 시간 893분, 팀 내 2위. 골수는 한 골이 있는데 골보다는 중원에서 이제 단단함을 이제 유지시켜주고 있는 이 악셀 비첼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사실 악셀 비첼이 좀 전에 말하기를 나는 도르트문트보다 좋은 선수, 좋은 팀에 뛰어본 적이 없다 라는 말이 겸손이 아니라 진짜예요. 얘 처음에 그 프로 데뷔를 스탕다르에서 벨기에에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잘해가지고 벤피카 갔다가 벤피카에서 한 시즌 반 잘해가지고 그때는 한 시즌 반 벤피카에 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큰 무대에서 이제 좀 두각을 내비치면서 바로 러시아 갑니다. 제니트로. 제니트 가서 6년 동안 쎄빠지게 그냥 그 뭐야 보드카 마시고 맨날 힘들게 막 그랬죠. 네. 불꽃 만나고. 그 다음에 간 팀이 텐진 콴찬이에요. 텐진 콴찬. 중국 최강희 감독이 이적하는 그 텐진 콴찬. 거기서 뛰다가 도르트문트 갔으니 얼마나 애들이 수준이 달라 보이겠냐고. 자기는 똑같이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먹히고 이 텐진에서는 내가 이렇게 1 하면 애들 옆에서 2 해줘야 되는데 옆에서 1 하면 대답도 없어. 중국 애들은. 제니트는 늦게라도 대답이라도 해주지. 여긴 대답도 없어. 그냥 1 하면 그냥 하루 종일 무음 자기 혼자 계속 1만 외쳐.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딱 저기 도트문트 가서 1 외치니까 애들이 2, 3, 4, 5, 6, 7, 8 이렇게 딱 가주니까 어머나 씨 이런 축구가 있어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뛰는지 얘 웃으면서 뛰어요. 약간 그 병 걸린 줄 알았어. 쿠티니 병. 웃으면서 뛰더라고. 막 태클이 들어와도 하하하 태클 하하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뭐 너무 행복하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적시장 1년 금지 징계에 직면한 맨체스터 시티에 관한 소식입니다. 풋볼 리크스 최신 또 소식에 따르면 근데 얘네는 거의 뭐 맨시티를 그냥 아주 파헤쳤네. 누가 제공했나 정보를? 맨시티는 8명의 18세 이하 해외 선수 영입과 관련해서 피파로부터 이적시장 1년 금지 징계에 직면해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맨시티는 유스 선수가 가족에게 돈을 지불했다라는 상세한 혐의로 첼시 이후 두 번째로 징계에 직면한 클럽이기도 합니다. 피파 조사관들은 두 번의 이적시장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것은 여름과 겨울 이적시장이 될 것이며 마티아스 보사에르츠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맨시티 소속의 선수였고 맨시티에 처음에 올 때 16살의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 선수의 친척들은 맨시티로부터 가족이 19만 파운드 3억을 받았다라고 말했고 풋볼 리크스 슈피겔이 가지고 있는 문서에 따르면 일단은 맨시티가 아직 8살 이하에서 뛰고 있는 소년의 가족에게 1만 파운드 이주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도 지금 증거가 포착이 됐대요. 맨시티는 이와 같은 기사에 대응하길 우리 클럽의 명성을 손상시키려는 조직적이고 이 명백한 시도다. 난 정말 화가 난다. 우리가 혹여라도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입증하는 자료를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조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당당한 모습을 또 보여주었기 때문에 뭐 당당하면 됐죠. 뭐 조사 받고 뭐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있으면은 징계 받으면 되는 거고. 레스터 시티 경기 중에 관중이 난입했습니다. 비차이 구단주 장례식 후 첫 홈경기에서 관중 난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는 난입해서 피치 위로 가서 선수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비차의 구단주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 그를 포옹했습니다. 부회장 역시 그와 뜨거운 포옹을 했고 경기 후 비차의 구단주 아들은 관중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한편 이 난입한 관중은 3개월 경기장 출입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이 비차의 구단주라는 분이 정말 덕이 어마무시했나 보다. 관중들까지 이렇게 참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마르셀로가 레알 입단 12주년이 되었습니다. 레알의 페레주 회장은 베르나베우 미팅룸에서 마르셀로에게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12년을 기념하는 유니폼을 전달했으며 마르셀로는 2006년 11월 15일 레알 선수로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현재는 팀의 핵심 선수로 부주장을 맡고 있고 마드리디스타가 되었습니다. 마르셀로는 12년 동안 462경기를 뛰며 36골을 넣었습니다. 또한 마르셀로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19개의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 챔피언스 리그 우승 4회, 라리가 리그 우승 4회, 클럽 월드컵 우승 3회, UEFA 슈퍼컵 3회, 스페르코파 3회, 코파델라이 2회 해서 총 19번의 수상을 또 우승을 했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거 진짜 이거 완전히 이 DNA라는 것들이 참 무서운 것들이야. 아니 똑같아. 생긴 게 코가 똑같아. 이거는 마르셀로 아들이 아닐 수가 없어. 진짜. 딸이에요? 딸이구나. LA 다저스 팬인가봐. 류현진 안 하고 물어볼까? Do you know 류? 아니 LA 다저스 이거 야구 팬이야? 몰랐구만. 몰라요. 딸인지 아들인지. 저분 딸이라서 딸인갑다 하는 거지 뭐. 나도 얘한테 관심 없어. 나 레알 바르셀로나 팬이라. 유튜버예요? 그렇구만. 좋겠네. 잘 나가고 유튜버로. 부럽네. 프라이부르크 새 경기장 건립 허가 승인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이제 지역 의회에서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새 경기장 건립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틴 하그 사장은 우리는 매우 신중하고 철저하게 일했으며 세심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전문가의 지식으로 제기된 모든 문제를 주시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명시된 최대 소음 수준인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좀 실제로 노력을 좀 했고 이것이 준수된다라는 확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당초 이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이 새로운 경기장은 35,000여 명의 관중석이 세워질 예정이며 모스왈드 주민들은 경기장이 건립이 되면 발생할 소음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었는데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한 플랜을 마련했고 그 결과 건립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며 새로운 경기장은 2020년 여름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옛날 구장이에요. 이게 지금 구장이 아니고 이런 기둥 같은 게 있는 게 되게 옛날이에요. 근데 독일은 되게 옛날 구장도 보수를 잘해서 깔끔해요. 근데 이 사실 독일 경기장 치고는 좀 구리죠. 많이 구리죠. 요런 식으로 바꾼답니다. 요런 식으로. 얘네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네. 이게 뭔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이거. 네, 이렇게 지어질 거라 하네요. 바이날둠 대파이골로 네덜란드는 프랑스에게 2대0 완승을 거두며 독일은 강등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덜란드는 17일 오전 이제 4시 45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위치한 스타데온 페어누로트에서 열린 프랑스
이 팀과 2018 네이션스 리그 그룹 A조 1조 A 1조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네덜란드는 2연승을 달렸고 지난 1차전에서 프랑스에게 당한 패배에 복수를 했으며 또한 이 경기 결과로 독일은 네이션스 리그 그룹 A에서 그룹 B로 강등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말했잖아요. 프랑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 근데 그게 내려간다는 게 엄청나게 막 망해서 와 행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네는 너무 개인주의 너무 심하고 경기 어제 보니까 아우 떨어져. 프랑스도 포그바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멤버가 그렇게 좋은데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네덜란드한테 그냥 가패. 가끔씩 그냥 그리즈만이 한 번씩 뭐 슈팅 날린 거 진짜 그거 빼면은 정말 막 프랑스한테 그냥 바바바바바바. 프랑스 아니냐고? 프랑스 맞아요. 독일은 그 그룹 A에서 강등됐다고 B로. 바이랄도면 뭐 지금 계속 골이에요 국대에서. 장난 아니야? 그리고 말했지만 저기 대용이 너무 잘해. 7번 대용. 꼭 들어와야 되는데 대용 진짜. 바르셀로나 안 가면은 리버풀 데려와야 되는데 리버풀이 근데 미드필더 많아가지고. 대용 너무 잘해요. 설마 대용이 한 명만 있겠어? 양반아? 옛날 대용? 뭐 루크 대용도 있고 대용 많아요. 네, 사실. 이대용 7번 이대용. 델리우트 하는 저 3번 선수. 네. 이 선수가 내년 여름 바르셀로나의 최우선 타깃이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스타일의 팬인 델리우트는 바르셀로나 결정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도약을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대용과 아약스 그리고 델리우트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당시 바르셀로나 기술진들은 델리우트 영입이 우리에게 조금 더 필요하다. 더 빨라야 된다. 하지만 델리우트 영입에 빨리 한다 해서 대용의 이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델리우트보다는 후순위로 두는 것이 낫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클럽이 델리우트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수비수이지만 공격수를 상대로 펼치는 퍼포먼스와 1차 빌드업이며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에릭 아비달 디렉터가 지난 미넨과 아약스 경기를 관전했고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레반도프스키를 상대했던 델리우트가 마치 쿼터백처럼 플레이하며 훌륭하게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 말은 경기장 앞선에서부터 막았다는 얘기죠. 네. 아비달은 장래가 촉망되는 수비수 델리우트의 퍼포먼스에 매우 놀랐고 그 이후 이 이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으며 발베르데 감독 역시 센터백 영입에 동의를 한 상태이고 이제는 아약스 및 선수의 에이전트와 함께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빅풋 당하는 것 같다. 빅풋이 그건가 보다. 그 WWE에서 왜 발을 앞에서 앞발차기 하는 것처럼 막 쾅쾅 하면서 그거 말한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WWE 기술 잘 모르지만 군대에서 좀 당해봐가지고 알아요. 그거를 사실 빅풋을 나는 먼저 접한 건 오락실에서 그 알죠? 그 2명 나와가지고 그 터치하면서 알죠? 알죠.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락실에서 옛날 어렸을 때 그때 이제 재밌었지. 워리어 나오고 헐크호건 나오고. 헐크호건 뭐 사고 쳤던 것 같은데 내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는 군대 얘기는 아니니까 군대 착각하자면 그 레슬링 그 같이 좋아하는 선임한테는 별로 안 당하고 우리 그 내무실 안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옹박을 좋아했던 사람. 옹박 미쳤어. 맨날 머리 꼬무링 차고 막 이런 약간 정신 나간 새끼 있었어요. 네. 병장이었으니 다행이지. 빨리 나갔으니까. 아우, 걔 진짜 많이 근기수였으면 진짜 맨날 머리에 이제 꼬무링 차고서 막 뚜뚜뚜뚜 하면서 막
미친 줄 알았다고. 안녕하세요. 폴 포그바는 메시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포그바는 두바이에 있는 메시를 붙잡기 위해 A매치 휴식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포그바는 금요일에 두바이로 여행을 갔고 바르셀로나의 슈퍼스타인 메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메시와 포그바는 터키식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우연히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대화 내용 중 알려진 것은 메시를 멈춘 캉테의 송에 대해서 메시에게 포그바가 말했다라는 것 뿐이었으며, 일부 맨유 팬들은 이 회의가 혹시나 포그바가 바르셀로나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지같은 추측을 했는데, 꺼져. 필요 없으니까. 아르투르 있어. 근처도 오지 마라. 마드리드 가, 마드리드. 마드리드 실컷 가가지고. 가까이 오는 순간 그냥 진짜 배대 차버리다. 지금 가뜩이나 저 같은 국적에 저거 말 안 듣는 놈 한 명 있어가지고 좀 짠나 죽겠는데, 쟤까지 오면은 만약 온다면 됐어. 대형 드려, 대형. 얘보단 대형이지. 그 캉테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한 두어 번 들으시면은 뭔지 알 겁니다. 네. 잘 보십시오. 이 뭐야 이거? Mais on sait tous c'est un tricheur, N'Golo Kanté. N'Golo Kanté, palalala. N'Golo Kanté, palalala. Il est gentil, il a sauvé Léo Messi. Mais on sait tous c'est un tricheur, N'Golo Kanté. N'Golo Kanté, palalala. N'Golo Kanté, palalala. 웃는 거 봐. Il est petit, il est gentil, il a sauvé Léo Messi. Mais on sait tous c'est un tricheur, N'Golo Kanté. N'Golo Kanté,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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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l est petit, il est gentil, il a sauvé Léo Messi. Mais on sait tous c'est un tricheur, N'Golo Kanté. Allez! 우리만 기여하는 게 아닌가 봐. 그 다 기여하나 봐요, 다. 심지어 감독도 옆에서 어깨동무하고 같이 부르고 있네. 차마 자기 칭찬이니까 부르지 못하고. N'Golo Kanté, balabalala. N'Golo Kanté, balalalala. Il est petit, il est gentil, il a sauvé Léo Messi. Mais on sait tous c'est un tricheur, N'Golo Kanté. N'Golo Kanté, la la la. 뭐 집에 들어갈 때 항상 듣는 건가 봐요. Il est gentil, il a sauvé Léo Messi. Mais on sait tous c'est un tricheur, N'Golo Kanté. Allez! 귀엽죠? 네, 캉테. 귀여워요. 가사 중에 메시 나오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메시도 알고 있었대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했다고 하고. 네. 나 맨 처음에 여기가 뭐 이 가운데 있으신 분이 무슨 적인 줄 알았어요. 뭐랄까 가수? 스타일이 되게 확고하셔가지고. 네. 가운데? 누구요? 유명한 사람이요? 몰라. 여기 고깃집 사장 아니에요? 솔트배가 뭐야? 소금쟁이에요? 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 그래? 내가 솔트배 알아서 뭐하냐? 백종원을 알면 되지. 먹고 이거 칼 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나는 일반인이 아니라 이 고깃집 사장인 줄 알았다니까? 어우, 야야야. 이게 스타일이 좀 있구나. 확실히 이게 사람 스타일이 있어야 돼. 어우, 야야야.
아 봤어요. 저 안경이 약간 또 시그니처네. 보여달라고? 이게 녹화 중이 안 돼. 봤지? 메시 티셔츠 봐라. 여기서 킹이라 써있자 킹. 얘는 기껏해 슈퍼인데 얘는 메시는 킹이잖아. 손 내려라 이거 씨. 레알 킹이지. 야 진짜 인싸도 이런 인싸가 없다 진짜. 야, 어디 이 정도로 인싸냐? 아 무슨 얘기 했을까? 궁금하다. 대화가 되나? 또 라틴어를 할 줄 아나 봐요. 원래 가신데. 면접? 좀 바르세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오지마. 꺼져. 뭐 먹었는지 궁금하네.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오늘. 아무튼 하나 배우고 갑니다. 네. 얘 뭐라고? 이름이 뭐라고? 솔트배? 아, 나또 소금쟁인 줄. 나는 그래서 되게 사장님이 되게 젊으신데 일찍 성공하셨구나 그 생각했죠. 어떻게 이게 터키 사람인데 그 장사 잘 돼가지고 두바이 지점 내가지고 되게 일찍 성공하신 뭐 어떻게 연예인도 많이 오나 보다 했지 속으로.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 왜 유명한 거야? 유튜브에서 유명한 거야? 왜 유명한 거야? 짤방 같은 데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보다가 영상 같은 거 접해보고 했구나. 인터넷에서 밈이었다고 밀어준다고? 나 페이스북을 안 해. 내가 SNS를 안 해. 나한테 욕할까봐. 내가 SNS 알려주면은 더 그거 막 더 쌍욕할까봐 잘 하거든요. 그래도 관종에도 실력이 있으니까 인기가 있겠지. 팔꿈치로 소금을 뿌려. 이렇게 뭐 소금이 타고 내려와서 팔꿈치에서 떨어지는 건가 보구나. 그 사람인가 보구나. 그러니까 이게 최현석이만 했던 게 아니네. 자기만의 그 시그니처 무브가 또 있어야 돼. 포그바 옷 진짜 못 입는다. 정말 레슬 아니야. 이거는 저 메시가 입은 건 나이키 티셔츠는 아닌가 보네. 나 메시가 나이키 티셔츠 아닌 거 오랜만에 보네. 저봐 중간에 저 파리는 누군가 물어보잖아요. 저봐 모르는 사람 대다수예요. 솔트배 하나 배워갑니다. 뭐 여튼간에. 네. 중간에 파리는 누군가요? 솔트배래요. 솔트배 요리사인가봐요. 가게 사장도 맞는 얘기지. 제가 그 고기를 최근에 숙성된 고기를 한번 사서 먹어봤거든요. 가서 먹은 건 아니고 집에서 사서 먹어봤는데 숙성된 고기가 다르긴 다르더라고 진짜. 육질 같은 거나 그러니까 숙성된 걸 요즘에 왜 많이 먹는지 좀 알겠어요. 조금 더 비싸긴 한데 좀 이렇게 질로 먹기에 좋더라고 진짜. 숙성된 고기가 저는 그냥 일반 생고기만 먹다가 구워 먹을 때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진짜. 야들야들하니. 이 사람 나중에 영상 한번 봐야겠다. 궁금하네. 재밌네요. 오늘 뉴스가 좀 많지는 않아요 사실. 한 20개 했나 지금? 오늘 뉴스가 나올 수가 없는 게 네이션스 리그 뉴스 빼면은. 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뭐 카바니와 임모빌레를 지켜보고 있는 나폴리 정도. 나폴리가 지금 공격수에 지금 밀리크가 너무 똥을 싸고 있고 제르토브를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거랑 라키티치가 2주 정도 부상이다 라고 한 거. 근데 사실 2주 정도 부상이어도 다다음 경기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번에 2주 쉬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의 1주는 갔고 그러니까 1주가 겹쳐 있으니까 쉬는 건 거의 그냥 얘한테 2주여도 다다음 리그 경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아저씨 오늘 저녁 토트넘 경기 오늘 토트넘이 경기가 있어요? 리그 중인데? 아니 리그 중인데 A매치 기간 중인데? 뭐 그거 하나? 뭐 저기라도 있나? 모르겠어. 토트넘 갑자기 얘기하셔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제가. 흥민이 미나 만나라고. 미나가 누구야? 조미나? 그 빵 하시는 분? 아 걸스데이 미나 얘기하는 거 지금? 되게 옛날 얘기? 아씨 걸스데이 언제쯤 얘긴데 그거 몇 년 됐잖아. 한 4, 5년 된 거 아니에요 그거? 미나 그건 4, 5년 전 얘기 같은데. 아 진짜 이거 너무 인터넷 개통 얘기다 진짜. A매치 간 때는 이제 프로교 경기 안 하죠. 네. 건드려. 오늘 축구 뉴스 재밌는 게 많았어요. 짧지만. 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뉴스가 가장 재밌었는데 저 솔트베가 진짜 웃겼어요. 솔트베. 아 진짜 나 개성 있는 되게 젊은 고깃집 사장인 줄 알았는데 고깃집 사장만 하는 건 아니구나.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가 보구나. 여튼간에 유튜브에서 조동 검색하시면은 제가 올린 뉴스들 날짜별로 다 보실 수가 있고 중요한 것들은 다 따로따로 또 녹화를 했습니다.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동 검색하신 다음에 좋아요, 즐겨찾기, 댓글, 알람 설정, 네. 구독까지 눌러주시고 팟캐스트도 팟빵에서 조동 검색하시면은 와이파이 없는 데서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저처럼 와이파이를 집에서만 쓰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네.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TV캐스트, 카카오 VOD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